쓰고 담고 쓰고 담고 쓰고 담고 모든 농협에서 쓰담. 금융에서 유통까지 포인트를 쓰고 담고 도시에서 농촌까지 생활을 쓰담. NH 멤버스. 같이 쓰담. 자기야, 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올해 쌀 생산조정제 참여 농가에게 공공비축미 5만 톤을 직접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쌀 생산조정제 참여 농가가 생산한 논콩을 전량 수매하고 논콩 수매 가격도 지난해보다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네, 쌀 생산 조정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참여 농가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이러한 인센티브가 쌀 생산 조정제 참여율 제고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생산조정제, 즉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논 5만 5천 헥타르에 타작물을 심어 쌀 공급량을 줄일 계획인데 현재 생산조정제 참여 신청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에 정부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참여 농가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우선 올해 공공비축 물량 35만 톤 중 5만 톤을 참여 농가에 직접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생산조정제에 참여한 농가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혜택을 우선해서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벼 40kg 한 포대당 민간보다 6천 원가량 높아 벼 농가들은 일반적으로 공공비축미 매입을 선호합니다. 또한 지난해 사업 참여도가 높은 지자체 위주로 농식품부가 공공비축미를 많이 배정하면서 정작 생산조정제에 참여하고도 공공비축미 배정을 받지 못한 농가가 생겨났었는데 이 문제도 해결하게 됐습니다. 농콩 수매도 확대합니다. 올해 농콩 수매 물량이 지난해보다 5천 톤 많은 6만 톤으로 늘어나는데 정부는 생산조정제 참여 농가들의 농콩을 우선적으로 전량 수매해서 농가들의 판로 걱정을 없앨 방침입니다. 또 농콩 수매 가격은 특등 규격을 신설하면서 1kg당 4,5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일반콩 대립 1등급 기준 가격인 1kg 4,200원과 비교해 7.1% 인상된 가격입니다. 농협 무이자 자금과 농기계 지원도 이뤄집니다.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에 3천억 원의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면 지역 농협이 이 자금을 운용해 사업 참여 농가들의 영농자재나 조사료 유통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 농협에는 콩 파종기, 수확기 등 타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기계도 지원합니다. 농식품부는 또 사업 대상 농지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시행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논타작물 재배 의무 기간이 해제된 농지, 농가들의 신청 누락 등으로 지난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농지를 사업 대상에 새롭게 넣은 겁니다. 지자체가 자체 시행한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농지도 올해 정부 사업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21일 세종시 소재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농업기관 단체들과 벼농가 등 3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성공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정부가 쌀 생산조정제 참여 확대를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놨다는 리포트 보셨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왜 이번에 이런 추가 대책을 내놨는지, 그리고 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윤슬기 기자. 이 쌀 생산 조정제 참여 신청은 사실 이미 2달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정부가 이제 와서 이런 대책을 발표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뒤늦게 쌀 생산 조정제에 대한 추가 대책이 나온 건 생산 조정제 참여 신청이 부진해서입니다. 신청은 1월 22일부터 시작됐는데 지난 19일 기준 신청 면적은 5,600여 헥타르에 불과했습니다. 2달이 다 되도록 목표 면적인 5만 5천 헥타르의 10% 정도밖에 못 채운 건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신청됐던 면적이 11,400여 헥타르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신청이 얼마나 부진한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농가들의 참여 부진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 아닙니까? 네, 사실 지원 단가가 지난해와 같은 데다 쌀 목표 가격도 인상될 예정이라 당초부터 농가들을 생산 조정제에 참여시킬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예상이 적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랴부랴 생산 조정제에 참여하는 농가와 참여 신청이 많은 지역의 지자체에 여러 혜택을 부여하는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농가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지자체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런 방안이 마련된 이유는 뭘까요? 네,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면 이들이 지역 내 농가들에게 생산 조정제에 참여를 적극 독려해 줄 수 있어서입니다. 일단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생산 조정제 참여 실적과 연계해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예를 들어 배수로 정비를 위한 첫 단계인 기본 조사 면적을 생산 조정제 참여 실적이 높은 시도에 우선 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각종 지역 개발 사업의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참여 실적에 따라 가점이 부여됩니다. 2020년에 RPC 시설 지원 사업의 신규 대상을 선정할 때도 목표 달성률이 70% 이상인 시군을 우대할 계획입니다. 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솔깃해할 만한 혜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벼를 재배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혜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정부가 올해 매입할 공공비축미 35만 톤 중 5만 톤을 생산조정제 참여 농가에 직접 배정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띕니다. 배정량은 참여 면적 1헥타르당 벼 40kg짜리 65포대 내외인데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이 민간보다 40kg 한 포대당 6,000원 정도 높기 때문에 1헥타르 기준으로 보면 39만 원 정도 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정부가 전량 수매할 예정인 농콩의 수매 가격도 인상했습니다. 수매 가격은 특등급 1kg당 4,500원으로 지난해 최고 등급 가격보다 300원 높아졌습니다. 만약 1헥타르 논에서 콩을 2톤 정도 수확한다면 지난해보다 60만 원가량 소득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1헥타르당 280만 원이었던 생산조정제 참여 지원금도 두류 기준 325만 원으로 45만 원가량 인상됐습니다. 이외에도 영농자재와 조사료 유통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생산조정제에 참여하는 농가가 이러한 지원들을 통해 얻게 될 소득 증가분을 모두 합하면 지난해보다 1헥타르당 155만 원 정도의 소득이 높아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내놓은 쌀 생산 조정제 활성화 대책, 벼 재배 농가뿐만이 아니라 또 지자체와 농협 등에도 제대로 된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윤슬기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로 선출된 농축협 조합장들이 4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임기 시작 첫날 농업, 농촌, 농협 발전에 헌신하겠다며 각오를 다졌을 텐데요. 특히 초선조합장은 설레는 가운데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초선조합장들의 취임 첫날 모습과 포부를 김인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전국 동시선거로 선출된 신임 조합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지금 시각이 오전 7시 30분인데요. 이른 시각임에도 이곳 경기 태안농협은 취임식을 앞두고 분주한 모습입니다. 처음으로 조합장에 당선된 김형규 경기 화성시 태안농협 조합장은 첫 일정으로 이사회를 소화해낸 다음 이른 아침부터 조합원들을 만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이제 정신이 없죠. 바쁜 일정을 좀 소화해야 됩니다. 한 조합원은 직접 쓴 시를 액자로 만들어 선물하면서 조합을 잘 이끌어줄 것을 당부합니다. 수많은 조합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느라 지칠 법도 한데 취임식을 앞둔 신임 조합장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좀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좀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조합원님들이 이끌어오신 태안농협을 잘 이끌어야 되겠다는 그런 무거운 또 책임감과 또 막중한 책임감이 느끼고 있습니다. 수많은 조합원들의 축하와 함께 취임식이 시작되고 취임 선서와 축하패 전달이 이어집니다. 신임 조합장은 반짝거리는 농협 배지를 가슴에 달면서 조합원 소득 증대와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합니다. 50대 초반의 신임 조합장은 취임사에서도 패기를 보여줍니다. 저의 젊음으로 젊은 농협 또 다른 4년과 새로운 50년을 준비하여
태안농협 100년대계 초석을 놓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성 조합장들도 분주한 임기 첫날을 맞았습니다. 마늘과 유자로 유명한 전남 고흥군 풍양농협. 광주 전남 지역에서 사상 최초로 탄생한 여성 조합장인 박미화 조합장은 아침부터 직원들과 업무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부터 좀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31년 동안 직원의 신분에서 근무하다가 이제는 조합장님 당선자로서 또 이렇게 신분으로서 직원들하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전국에 8명뿐인 여성 농축협 조합장으로서 포부도 남다릅니다. 조합원들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여성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똑소리 나게 이번에 한번 너를 믿고 맡겨줄 테니까 똑소리나 한번 보여주라. 그래서 저는 여성들만이 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조금 어려운 부분을 제가 해결해 드립사 하고 축산농가 출신으로 축협조합장에 첫 당선된 신숙승 강원 강릉축협조합장도 설레는 가운데 고민이 깊어지는 건 마찬가지. 오전에 이임식과 취임식이 있었고 오후에는 조합원 한마음 대회가 있었습니다. 공약 내용을 잘 챙겨서 조합과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나름대로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조합장은 농가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도 사업을 활성화하고 고령화로 줄어드는 조합원 숫자를 늘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신임 조합장들의 당찬 포부에 농업농촌 발전과 지역농협 쇄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지난 2월 농림수산식품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3.6%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간 전체 생산자 물가지수가 한 달 전보다 0.1%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큰 폭의 하락세입니다. 2월 내내 농축산물 가격이 안 좋았다는 뜻인데 이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월 농림수산품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1월보다 3.6%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데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가 됩니다. 특히 농림수산품의 조사 대상 가격은 도매시장 경락 가격 또는 유통 가격입니다. 농어민들이 직접 판매한 값은 아니지만 도매시장에서의 시세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월 농림수산품 생산자 물가지수가 하락한 건 농산물 가격 급락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농산물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1월보다 4.4% 하락했다고 밝혔는데 공산품, 서비스 등 모든 품목별 등락률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수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딸기와 수박, 배추, 피망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공급량이 늘어난 탓에 딸기는 19.9%, 배추는 18% 하락했고 수요가 줄어들면서 수박과 피망이 각각 15.6%, 23.5%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월동 채소의 가격 하락세가 두드러집니다. 배추는 62%, 무는 53.1% 떨어졌는데 생산량 증가에 따라 산지 폐기가 잇따르는 등 가격 약세의 모양새가 생산자 물가지수로도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2월에 농산물 지수는 하락폭이 좀 컸는데요. 겨울 배추 같은 경우는 이게 작황이 좋아서 출하량이 크게 늘었고 또 이제 수박이나 피망 같은 경우는 설 명절 이후에 그 수요가 좀 부진한 걸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했던 걸로 보입니다. 생산자 물가 하락은 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닭고기는 지난달보다 8.6%, 돼지고기는 3.5% 하락하면서 전체 축산물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1월보다 3.6% 떨어졌습니다. 국내 출하뿐만 아니라 수출도 줄었습니다. 농림수산품의 수출 물가지수는 지난달보다 1.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면 3월 농축산물 생산자 물가지수도 하락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NBS 뉴스 이현경입니다. 국제결혼, 이제 생소한 일이 아니죠. 특히 농촌 주민들은 여성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농촌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모습이 익숙할 텐데요. 통계청은 지난해 외국인과 혼인한 사례가 전년보다 8.9%나 증가했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오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이 외국인과 혼인한 건수는 22,700건으로 1년 전보다 8.9%, 1,900건이 증가했습니다. 2017년부터 2년째 오름세를 보인 건데 전체 혼인 건수가 2012년부터 7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증가세에 힘입어 지난해 전체 혼인 건수 대비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8.8%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올랐습니다. 한국 남성이 외국 여성과 혼인한 경우는 16,600건으로 1년 전보다 11.7% 늘면서 13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국적을 살펴보면 베트남에서 온 여성이 38.2%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22.1%, 태국 9.4%, 일본 5.9%, 필리핀 5.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태국은 베트남과 중국에 비하면 미미한 비중이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53.4%로 가장 높습니다. 태국을 중심으로 동남아 지역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유입되는 인구 자체도 크고 배경으로 보면은 한류 열풍을 꼽을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한국에서 정착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혼인한 건수는 지난해 6,100건으로 1년 전보다 2.1% 증가했고 중국 남자와 혼인한 건수가 24.4%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았습니다.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는 7,140건으로 전년 대비 0.1% 늘었습니다. 한국 남성과 이혼한 외국인 아내는 중국 출신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한국 여성과 이혼한 외국인 남편 역시 중국 출신이 가장 많았고 일본, 미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콧물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알레르기 비염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인데 코감기와 증상이 비슷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평소 나무나 꽃을 많이 접하게 되는 농촌 주민들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꽃이 만개하는 봄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알레르기 비염인데요. 알레르기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몸에 해롭지 않은 꽃가루나 음식 같은 외부 물질에 대해 면역 체계가 비정상적으로 과민하게 반응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중 알레르기 비염은 주로 코 점막의 과민 반응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맑은 콧물이나 코막힘, 재채기 등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감기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코감기의 경우 코와 목이 붓고 미열과 통증을 호소하는 것과 달리 알레르기 비염은 주로 아침 시간에 물같이 흐르는 콧물과 눈과 코의 가려움이 동반됩니다. 이 알레르기 비염은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공기 중에 떠있던 꽃가루가 사람의 코 점막에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꽃가루는 강한 바람보다는 약 초속 2m의 약한 바람이 불 때 공중으로 높이 떠올라 더 멀리 퍼집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오리나무와 자작나무, 버드나무 등이 대표적인 꽃가루 알레르기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의 영향으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꽃가루가 날리는 기간이 더 길어져 알레르기 비염 환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평소 알레르기 증상이 있다면 미리 대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기상청에서 4월부터 10월 사이 제공하는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를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위험지수는 매우 높음과 높음, 보통, 낮음, 4단계로 구분되는데 꽃가루 농도가 높음 이상일 때는 실내 창문을 닫고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꼭 외출해야 한다면 반드시 마스크나 모자,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이나 피부, 눈 등을 가리고 꽃가루가 달라붙기 쉬운 니트나 털옷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외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선 몸을 잘 씻고 식염수로 코 속을 세척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고등어와 참치 등 푸른 생선에 든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도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소근출혈 피해로 인한 농가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협이 올 1월 본격 도입한 소근출혈 피해보상보험 누적 보상액이 1억 3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보험은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인 부천과 음성, 나주, 고령의
출하, 도축, 상장되는 소를 우선 대상으로 본격 도입했으며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 때 공판장에서 피해 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 한 마리당 보험료는 총 5,950원으로 이 중 공판장과 출하조합이 각각 1,990원을 내고 출하 농가는 1,970원을 부담합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충청북도 내 농업계 고등학교와 농과대학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13개 기관이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농업은 스마트팜과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빅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으로 미래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유망한 산업으로 진화해가고 있다면서 청년 농업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력 있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는 2019년 꿀벌 질병 감염 실태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는 개화 시기가 되기 전에 이동하지 않는 토종벌 사육농가와 검사를 희망하는 서양벌 사육농가의 꿀벌 질병을 조사해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고 질병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시험소는 강원도 내 꿀벌 사육 126농가를 직접 방문해 농가의 꿀벌 사양 관리 실태를 조사한 뒤 농가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낭충봉화부패병과 부젖병, 석고병 등 꿀벌 질병 7종에 대해 실험실 정밀 검사를 실시합니다. 경기도는 2019년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시민과 사회단체 및 주민 모임, 동아리 등을 오늘 3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 내 생활 쓰레기를 줄이고 폐기물 순환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마을 특성에 맞는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4,700만 원으로 도는 2개 부문별로 각각 5개씩 총 10개의 마을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빨갛고 새콤달콤한 채소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농산물이 바로 토마토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토마토는 처음에는 관상용으로 심었다가 차츰 영양가가 알려지면서 밭에서 재배해 대중화가 됐습니다. 네, 덕분에 요즘에는 사계절 내내 만나볼 수 있는 먹거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토마토의 종류도 다양해서 골라 먹는 재미까지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농산물은 바로 이 토마토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의 식재료가 되어준 이 토마토는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소비자분들은 어떤 토마토를 가장 좋아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거 사러 나오셨어요? 이번에 짭짜리 토마토가 나왔다고 그래서요. 짭짜리 토마토 좀 사려고 나왔어요. 아, 짭짜리 토마토 즐겨 드세요? 네, 일반 토마토에 비해서 짭짤롬 해가지고요.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대저토마토, 일명 짭짜리라 불리는 토마토는 부산 대저 지역에서 출하되는 종류로 바닷물의 영향을 받아 짭짤하면서도 단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현재 한창 제철을 맞아 소비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또 검은 빛을 내는 흑토마토, 쿠마토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크기가 작은 방울토마토와 대추방울토마토 등 다양한 종류의 토마토를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토, 채소냐 과일이냐를 두고 논란이 많았죠? 이 토마토 정체가 뭘까요? 미국에서는 토마토가 과일인지 채소인지를 두고 한때 정부와 업자 사이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 토마토를 채소로 판결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토마토는 과일과 채소의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과채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영양도 우수하겠죠. 슈퍼푸드로 선정된 토마토는 걸어다니는 영양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빨간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항산화 성분들은 노화를 촉진하는 그 활성산소의 그 기능을 억제하고 중화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 혹은 그 동맥경화와 같은 이러한 성인병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토마토는 그냥 씻어서 먹어도 맛있지만 입맛과 취향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되는데요. 그렇다면 토마토 먹는 방법을 들어볼까요? 되게 생결 주스로 많이 먹고요. 믹서에 갈아서 꿀을 타서 먹으면 참 맛있더라고요.
토마토만으로도 화학 조미료 없이 풍부한 맛을 낼 수 있다는 사실. 특히 김치와 궁합이 잘 맞아 돼지고기를 듬뿍 넣고 끓이는 김치찌개에 토마토를 잘게 썰어 넣어주면 짠맛은 줄고 풍미가 좋아집니다. 또 카레를 만들 때도 요 토마토만 살짝 넣어주면 카레 전문점 못지않은 맛을 낼 수 있고요. 평범한 라면에도 토마토가 들어가는 순간 한층 고급스러운 요리로 변신합니다. 특히 이 토마토는 끓이거나 으깨면 체내에서 영양 성분이 더 잘 흡수된다고 하니 토마토 요리로 건강과 맛 두 가지 모두 잡을 수 있겠죠? 그럼 좋은 토마토 고르는 법도 알아볼까요? 완숙 토마토는 꼭지가 먼저 신선해야겠죠. 손으로 만져봤을 때 또한 단단한 것이 좋은 토마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껍질을 벗기기 위해 밑부분에 칼집을 낸 뒤 살짝 데치면 껍질을 쉽게 벗길 수 있고요.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고유의 맛이 떨어지고 탱탱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 20도 정도의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상온 보관하는 게 가장 오래 두고 먹는 방법이라고 하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